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경기가 축구는 K리그, K리그 두 경기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야구까지 할게요.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1야가 이제 다시 그 교류전 끝나고 복귀를 했죠.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센트럴, 퍼시픽 나눠서 경기한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는 뭐 무난하게 다 괜찮게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오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 경기랑 그 다음에 이제 KT 경기에 뭐 몰빵하는 느낌으로 롯데 경기 승 됐고 5이닝 승도 됐죠. 근데 이제 막판에 마엔 김원중이 도대체 투스트 잡아놓고 볼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? 그래서 결국에는 마인은 부러뜨렸죠. 근데 어차피 마인 대신에 배당이 뭐 비슷했던 5이닝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됐고 KT 뭐 풀 언더 됐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클럽 월드컵 이제 조별은 끝났잖아요. 맨시티도 제가 말한 대로 뭐 유벤한테 많이 못 이긴 건 맞긴 한데 이제는 다르다.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서의 뭐 보여준 부분 생각하면 더 기대치 있고 근데 그 정도 뭐 두드러 팰 줄 몰랐는데 거의 뭐 맨시티가 개 압도했죠 경기는. 그리고 위다드는 뭐 근본 없는 아라인한테도 지네요. 그 다음에 아릴랄도 뭐 아침에 뭐 라인업 봐도 파추카가 좀 힘이 빠졌었죠. 근데 참 힘들게 이기긴 하더라. 그다음 레알은 뭐 오늘 경기 내에서 약간 내리면서 경기하고 역습 상황 잘 만들어서 잘 이겨줬죠. 역습이 확실히 날카롭다. 레알이 또 원래 이제 안첼로티 시절에서도 역습이 좋았죠. 그래서 뭐 승마인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마인 할 것 같다. 바페 없어도. 근데 바페가 이제 돌아오면 사비 알론스 체제에서 첫 등장인데 더 좋아지겠죠. 그리고 물브랑 이제 남배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 승, 휴스턴은 뭐 3경기 연속 언더죠. 어제도 스턴발이 괜찮았기 때문에 언더 떴고 브라질도 마인 했고 근데 이제 시애틀 풀은 무슨 그 6회인가 7회인가 불펜에서 방아쇼 해가지고 뭐 아쉽게 됐네요. 그래도 뭐 메인들은 다 잘 들어왔고 그래서 축구는 계속적으로 메인은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네요.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. 롯데요. 기- 김원정 와갖고 하루 종일 나는 솔직히 그거 공 봤을 때 무브먼트도 상당히 좋고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거를 주자를 계속 쌓아주는 거 보면서 이거 쎄하다 했는데 결국엔 이기긴 하더라. 끔찍하네요. 요미 대 여코, 야마사키 요리 대 앤서니 케이저. 일단 야마사키 뭐 크게 문제 없이 뭐 피칭에 문제 없이 잘 던져주고 있고 요코전도 올 시즌 뭐 두 번 다 콜스풀 무실점 피칭.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뭐 통산적인 요코 상대로도 좋았죠. 반대로 이제 앤서니 케이도 이 센트럴 내에서는 잘 던지다가 이제 교류전 가가지고 좀 처맞기 시작했죠. 근데 오늘은 다시 이제 센트럴로 돌아오고 근데 확실히 이 용병 투수 K와 잭슨이 올 시즌 너무 잘해주고 있었잖아요. 돌아와가지고 또 쉬기도 했고 뭐 다시 잘 던져줄 가능성은 좀 더 있지 않나. 근데 그래도 이 앤서니 K가 뭐 솔직히 올 시즌만 작년보다 비교했을 때 훨씬 잘 던지는 거기도 하고 작년에 요미 상대로도 좀 많은 경기 소화했죠. 뭐 이제 잠깐 나왔던 경기도 있긴 하지만 10경기 소화해가지고 그래도 방어율이 거의 3점대 후반이면은 좀 믿음이 좀 덜하죠. 오히려 야마사키가 낫고 물론 이제 바다에서는 뭐 요미가 지금 요코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긴 한데 또 쉬고 와가지고 타격 사이클이 변동은 될 수 있긴 하겠죠.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그래도 요미 쪽이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올 시즌 둘 다 잘 던졌던 적들이 또 상당히 많은 투수기도 하고 언어보는 언더가 낫지 않나. 그다음에 야쿠 대 한신, 램버트 대 무라카미인데 램버트 뭐 용병으로서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잘 던져주고 있긴 해요. 거기다 이제 한신전 처음이라는 거 뭐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있죠. 그리고 야쿠가 이제 그 교류전 하면서 빠따의 감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빠따의 감이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좀 많이 쉬어가지고 다시 이 벌레 빠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에는 무라카미는 뭐 문제가 없죠. 그냥 문제가 있는 건 결국에 이제 한신의 이제 빠따와 그 다음에 불펜들이 발광을 해서 그렇지
근데 이제 또 쉬고 왔기 때문에 멘탈 정비도 좀 했을 거고, 그 다음에 한신이 여전히 뭐 빠따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긴 해. 근데 그래도 야쿠가 뭐 100% 완전체 타선이 되지 않는 그런 마당에 그래도 좀 더 낫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무라카미가 나오는데 한신 쪽이 맞지 않나, 또 쉬기도 했고 이제는 좀 타격 사이클이 반등이 좀 되겠죠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설령 뭐 한신이 진다 쳐도 뭐 무라카미를 개패면서 이겼어요. 언더 볼게요. 언더. 그다음에 이제 주니치 대 히로, 오노 대 모리시타. 오노가 뭐 생각보다 지금 괜찮게 잘 던져주고 있는 거는 맞긴 해요. 올 시즌도 이제 히로 상대로도 컬스 무실점 피칭도 했고, 작년에도 한 경기밖에 안 나오긴 했으나 작년에는 그래도 뭐 5이닝 1실점하고 뭐 무난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히로의 모리시타 뭐 꾸준함의 대명사 아닙니까? 기본 뭐 그냥 숫자 노름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2실점은 깔고 간다는 그런 표본. 근데 그 이상은 깔지는 않는다는 거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둘 다 투수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. 또 거기다가 이제 오늘 경기장 자체가 주니치의 또 홈 구장 아닙니까? 또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또 4점으로 주기도 했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승패로 예상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감이 있긴 해요. 근데 그래도 후반기 그 교류전 하기 전도 그렇고 교류전 이제 하고 나서의 바다 감각이 뭐 주니치보다는 히로가 좀 더 낫다 생각하니까 그래도 히로승 보고, 그 다음에 기준점 이거는 뭐 나고야에서 하기 때문에 4.5를 준 것 같은데, 또 역배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아예 이제 주니치와 히로의 이 바다 페이스가 뭐 개 물바다 페이스는 아니고, 그 다음에 오노 모리시타 어느 정도는 던져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2실점 정도는 깔 수 있는 친구들. 그래서 뭐 둘이 합작해갖고 4실점. 근데 물론 뒤에서 불펜들이 초극강이 이제 불펜질 해갖고 4점 뜨면서 언더 뜨면 재수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 경기는 확률적으로 봐도 그래도 오버가 맞지 않나. 요새 뭐 주니치 홈에서 맨날 한다고 해도 언더 뜨는 경우보다 오버 뜨는 경우들이 또 상당히 요새는 많죠. 그냥 구장발 플러스 조금 이제 선발 이름값에서 그럼 괜찮다 그럼 4점 무한으로 주잖아요.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4.5를 받았죠.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뭐 그냥 투수발로 생각하는 거죠. 이마이가 물론 교류전에서 매차게 한 번에 이제 5실점을 한 적이 있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이마이는 무시 못한다는 거. 그리고 또 심지어 니오넴 상대로도 올 시즌 콜스풀 2번에 완투에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도 4경기 나와서 0점대 중반 사이즈 뭐 믿을 수밖에 없죠. 니오넴에 상대로 이마이는. 그리고 이토가 물론 이마이보다 확실히 불안한 거는 맞긴 합니다. 근데 그래도 이토가 전형적으로 올해는 없었지만은 작년에 세이브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, 지금 뭐 세이브에 빠다가 이건 뭐 개 불빠다다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. 물론 이제 좀 쉬고 와서 빠다감이 좀 올라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원래 우리가 알던 세이브는 이토를 그렇게 개털만한 그런 빠다는 아니잖아요. 뭐 그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터지는 빠다 그거 믿고 또 오버를 찍기도 좀 애매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결국에는 세이브 이마이가 낫죠. 근데 이제 2.5를 찍으면 진짜 뭐 조금 많이 편할 것 같긴 한데 1.19니까. 근데 뭐 프레임 보실 분 프레임 보시고, 그다음 뭐 역배도 보고, 그리고 뭐 고배당용으로 요 경기는 1 한번 찍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토도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을까. 1이 터지면은 보통 뒤에서 불펜에서 터지지 않을까. 그런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요 경기는 뭐 그렇게 보시고, 그 다음에 요 경기는 위에와 다르게 4.5를 받았지만은 언더 보겠습니다. 이 두 투수 정도면은 그래도 언더. 위에 솔직히 모리시타 오노보다 여기가 좀 더 믿음이 가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이제 타격에서는 뭐 옛날 같았으면 여기가 더 나았죠. 근데 지금 뭐 도찐 개찐이나 생각합시다. 그 막판에 이제 교류전에 보여줬던 거 생각하면은 둘 다 안빠따긴 하죠. 타네이치 대 모이넬로인데 타네이치가 한 6월 초 뭐 그때쯤에 이제
이닝 소화가 들쭉날쭉하면서 좀 맛이 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닝을 좀 먹긴 합니다. 근데 그래도 완벽한 안정감 있는 피칭은 하지 못하고 있고 소뱅 상대로도 뭐올 시즌은 이제 뭐 컬스를 찍긴 했죠. 그 자책 뭐야 비자책 나뉜다고 치면은.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뭐 꾸준하게 2, 3실점 줬고 모이넬로야 뭐 말할 게 없죠. 지금 뭐 괴물 아닙니까 괴물. 예, 디바 상대로도 뭐 크게 문제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복귀의 소식도 이제 소뱅에 지금 일본 타선 쪽에 들려오는 마당이기도 하고 뭐 여전히 뭐 없었다고 해도 소뱅이 빠다가 뭐 지바보다 꿀릴 부분 없죠. 물론 이제 그 교류전 막판에 생각하면은 뭐 요미전, 요코전 막 빠다가 지바가 막 터지긴 했는데 글쎄요 또 그게 이어질까요? 그것도 모이넬로 상대로. 그래서 연기는 소뱅 승 볼게요. 솔직히 모이넬로 나왔을 때 소뱅이 뭐 무슨 부상자가 되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반대로 보기 힘들죠. 소뱅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언더 쪽으로 그래도 낫지 않을까. 모이넬로가 안 털린다는 느낌이지. 그 다음에 이제 구리 대 하야카와인데 구리가 그 원래 이제 있었던 이 센트럴로 가다 보니까 좀 눈에 익어서 그런가 흔들리는 구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그래도 뭐 못 빠질 정도의 피칭은 아니었고 다시 또 이제 퍼시픽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올 시즌 라코 상대로 두 번 만나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죠. 그런 감에 있어서 또 자신감을 회복할 가능성도 크고 하야카오도 역시 뭐 괜히 이제 뭐 라코에서 키운 뭐 유망주 1순위 좌완 파이어볼로 하야카와가 괜히 하야카와가 아니라는 걸 지난 이제 복귀전에 보여줬죠. 복귀전에서도 뭐 무실점 피칭하면서 좋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다. 근데 그래도 뭐 통산적인 이제 오릭스 상대로는 조금 실점에 대한 요소가 지속적으로 걸리는 게 그렇죠. 그리고 빠따 면에서는 솔직히 오릭스랑 뭐 라코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는 좀 볼 수 없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래도 올 시즌 더욱더 이제 상대성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구리 쪽을 좀 더 신뢰하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래서 오릭스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얘네는 조금 뭐 빠다가 살짝살짝 돌아가기도 하고 하야카와는 오릭스전에 조금 실점을 계속 줬던 부분과 구리는 지난 경기 이제 이 교류전에서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LG 대 기아, 손주영 대 양현종인데 손주영 최근에 좀 무너지는 감이 있었죠. 그래서 확실히 작년보다는 페이스가 떨어진 게 눈에 보이고 특히나 이제 기아 상대로는 뭐 좀 별로죠 성적이.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물론 한 경기밖에 없긴 한데 작년에는 뭐 타선이 지금보다 뭐 나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상대적인 부분 무시는 못하고 양현종 그래도 지금 뭐 괜찮게 뭐 던져주고 있긴 하죠. 옛날에 뭐 에이스 모습은 안 나오고 있으나 잘 던져주고 있긴 하나 근데 그래도 양현종도 뭐 냉정하게 따지자면 올 시즌 LG전 막 깔끔한 콜스 피칭을 찍은 적도 없고 기본 4, 5실점 깔고 거기다가 이제 기아가 어제 키움이랑 뭐 끝장전을 갔잖아요. 그러면서 필승조 라인들도 뭐 연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뒤에 불펜 현황은 LG가 좀 더 낫긴 한데 근데 또 손주영도 요새 좀 페이스가 떨어지고 근데 그래도 뭐 뒤에 가면은 LG가 그래도 좀 더 유리하니까 LG 쪽으로 봅시다. 그 다음에 언어보 봤을 때는 요 경기는 뭐 오버 봐야죠. 일단 선발에서도 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뒤에 가서도 점수가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요 경기는 LG 승 오버, L승 5. 옛날 같았으면 양현종 나왔으면 정배였는데 이제는 뭐 2배 받는 역배가 돼버렸네. 그 다음에 쓱대 하나 문승원 대 오원석인데 문승원이 이제 5월 18일 이후에 이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전까지는 생각보다 문승원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잘 소화를 할지 그게 의문. 그리고 문승원 같은 경우에 제가 말했지만은 초반에는 이제 못 믿어서 좀 못 던지지 않을까 했는데 잘 던졌죠. 근데 언제든지 쳐맞을 수 있다는 투수.
무시 못해요. 문성원은 뭐 불펜 갔다가 선발 갔다 왔다 갔다 뭐 하루 종일 하고 있고 그나마 올 시즌 선발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엄상백이에요? 이걸 잘못 적었구나. 아, 죄송해요. 뭔가 했다. 잘못 적었어요. 아무튼 문승원이 복귀를 하는데 얼마나 해줄지 그게 좀 의문이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엄상백 씨. 근데 상백이가 다시 또 상태가 안 좋아요. 지난 경기도 또 5실점 하고 그리고 그 뭐야 무실점 피칭을 한 적이 요새 있었나? 랄 정도로 뭐 내 기억에는 없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만큼 뭐 믿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습상대로도 뭐 좋은 성적을 보여준 것도 뭐 솔직히 아니죠. 뭐 작년에는 이제 물론 팀이 딴 데였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서도 뭐 4실점, 3실점 거기다 이닝 소화도 엄상백이 완벽하게 지금 뭐 잘할지 못할지도 의문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볼 거는 오버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솔직히 승패로 가기에는 뭐 둘 다 못 믿어요. 근데 두 팀 다 빠따도 못 믿었긴 한데 그래도 오버가 맞지 않나. 롯데 대 이제 KT 이민석 대 고영표 대 일단 민석이 뭐 5이닝 딸이 아닙니까? 근데 뭐 최근에 뭐 던지는 피칭이 좀 오락가락하죠. 뭐 잘 던졌을 때 5이닝 무실점 1실점 하긴 하는데 맞을 때는 뭐 40점씩 까고 알 수가 없다. 근데 그래도 민석이가 올 시즌에 KT 상대로는 콜스를 찍었다는 거. 그건 무시 못하죠. 그리고 영표야 지금 문제는 없는데 이제 걸리는 거는 그거죠. 롯데와의 상대적인 전적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 총 이제 합에 대한 이제 지표를 본다면은 좀 떨어지는 감이 있죠. 그런 거 생각하면 쉽게 뭐 영표를 믿고 갈 수는 좀 없는 부분이긴 하고 근데 또 민석이를 맞자 미찬이 민석이가 뭐 영표보다 나은 건 없고 빠따면에서는 롯데가 좀 더 낫긴 하고 근데 또 뒤에 어제 이제 원중이 볼질쇼 거의 뭐 49 던졌잖아요. 그리고 KT도 마찬가지. 요새 보면은 그 박영현이랑 그리고 두산의 김태견 그 둘이는 좀 맛이 간 것 같아. 여기도 불안하고.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애매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영표가 지난 경기에도 롯데한테 쳐맞았는데 요새 페이스가 괜찮고 극복하지 않을까. 그러면 KT 가면 되는데 KT도 아까 말했듯이 뒤에 불펜이 불안해요. 그래서 연기는 뭐 배당을 좀 더 높여서 또 일반승보다는 5이닝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. KT 5이닝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결국에는 뭐 두 선발에 대한 이제 뭐 문제점들이 좀 있고 뒤에 불펜도 무시 못하고 해서 오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어너버. 신민혁 대 곽빈인데 일단은 신민혁 요새 잘 던져요. 요새는 뭐 콜스 찍고 합니다. 무시 못하고 매번 말했지만은 이제 NC 이제 뭐 솔직히 국내 투수 중에서는 신민혁이 지금 제일 사람답게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창모가 올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전까지는 뭐 민영이가 좀 잘 던지고 있고 두산전도 콜스 올 시즌 찍었고 근데 그래도 곽빈 물론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고 나서 얼마 뭐 엄청난 경기를 소화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닝 소화도 좀 되고 있고 곽빈이 신민혁보다 못할 건 없죠. 그리고 작년에도 NC전 두 번 다 콜스를 찍었던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역배를 받았다. 물론 두산의 뭐 타격적인 부분이 지금 썩 와닿진 않긴 한데 곽빈이 역배면은 뭐 신민혁도 잘 던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 곽빈 풀 쪽 봅시다. 그 다음에 그래도 신민혁 페이스 좋고 그래도 곽빈인데 언더가 맞지 않나. 9.5다 여기 경기는 9.5 언더를 보시는 것도 좋은 초이스. 올라리드님 안녕하시고 다음에 이제 정현우 대 최원태네요. 정현우 뭐 계속 말했지만은 공 자체가 괜찮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뭐 삼성전도 처음 있고 솔직히 지금 키우면서 미들 뭐 투수 뭐 하영민 씨 그다음에 정현우 씨 용병은 이제 그 뭐야
그 뭐고 저번에 나왔으니까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뭐 용병들이 있긴 하는데 로젠버그 땜빵으로 나온 애 걔 이름 뭐고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뭐 그래도 뭐 믿을 인간 중에 하나. 근데 문제는 여전히 뭐 키움이 초극강이 불펜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삼성도 뭐 불펜은 요새 뭐 별 볼 일 없긴 해요, 냉정히 따지면은. 그리고 원태가 나온다. 원태 요새 맛이 갔죠. 원래 우리가 알던 원태로 좀 돌아온 감이 있긴 해요. 그리고 어제 삼성이 대실수를 했죠. 그 실수하는 사람은 구장 맞나? 아무튼 그러면서 뭐 게임이 또 터져 버렸습니다. 분위기를 좀 꺾인 상황. 그래서 요 경기는 선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원태가 짬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정현우를 처음 본다는 거 삼성 무시는 못하고. 근데 뒤에도 생각하면은 키움이 뭐 완벽하지 않고 삼성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.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뭐 그래도 뭐 바다의 힘은 삼성이 좀 더 낫지 않나, 그런 느낌으로 삼성승 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김천 대 전북. 김천이 지난 경기에 그 한 80분쯤에 골 넣으면서 승리를 결국에 가져갔죠. 안양이랑 했었나? 내가 그 경기 하면서 말했던 것 같은데 맞나? 그래가지고 안양이 올 시즌 뭐 원정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팀이다, 승패 갈리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엔 갈리긴 했죠. 막판에 넣으면서. 언어번은 모르겠습니다, 삼성은. 애매해요. 그래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근데 그 경기를 뭐 보면서 느낀 게 역시나 여전히 그 전역자들이 이제 공백들이 좀 생겼잖아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광현이라든지 뭐 기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,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이제 신병들이 좀 메꾸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뭔가 탐탁지 않은 그런 부분.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세가 상당히 좋죠. 뭐 서울 상대로 뭐 비겼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. 그리고 전북이 또 지난 경기 이제 못 나왔던, 사실상 지금 전북의 크랙은 콤파니오도 아니고 승우도 아니고 우리 전진우 씨 아닙니까? 전진우 씨가 지난 경기에 경구 누적인가 그 못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앞선을 휘저어줄 수 있는 이 크랙의 전진우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. 그 부분도 크고, 오히려 이제 지난 이제 1차전 맞대결 전북이 홈에서 했을 때 이대로 이기는데, 그때보다도 지금 김천 산무의 이제 선수층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 좀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. 거기다가 이제 올 시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뭐 전적을 봐도 뭐 옛날부터 상주 상무 시절, 이때부터 뭐 김천 상대로 전북이 그 물론 이제 과거 이제 연고지가 이동된 건 맞긴 한데, 그래도 뭐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김천 상무 시절, 상주 상무 시절부터 해서 봐도 전북한테 3연승을 한 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. 그래서 이 경기는 전북 사이드로 봅니다. 근데 이제 그래도 김천 상무란 팀을 뭐 국내 자원만 있지만 절대 무시는 할 수 없고, 그래도 뭐 항상 말하지만은 원정과 홈에서의 이 경기 집중도가 좀 차이가 나는 김천이기도 하고. 그래서 뭐 승무 둘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 경기는 언더 찍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김천이 홈에서 무한 언더죠, 무한 언더. 개막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오버가 뜨지 않았어요. 지금 10경기 넘었을걸요. 그래서 찍어보세요. 10경기 넘었을걸요, 홈 기준으로 봤을 때. 그만큼 뭐 수비에서는 골도 잘 안 먹히는 해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, 세 번째 경기, 대전 대 제주. 대전은 뭐 지난 경기 결국에는 2대2가 되긴 했습니다. 2대2 돼갖고 광주랑 이제 비겼잖아요. 그 광주가 먼저 리드했는데, 그래서 비겼고. 네, 대전이 밥신이 결국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 부상으로 몇 주간 아웃이죠. 그다음에 켈빈도 이적 이슈 있고. 뭐 물론 계속 대전이 뭐 자원은 영입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뭐 국내 자원이기도 하고, 그 에란데스가 물론 이제 폭풍 이어시, 두 경기 만에 이어시 한 거는 잘한 건 맞긴 한데, 근데 경기력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감이 여전히 존재하긴 해요. 그리고 제주는 뭐 항상 말하지만은 우리 학범 승관도 집 나오면은 못 믿겠어요. 못 믿겠어. 너무 특유의 홈에서의 좀
말이 많이 타는 것도 있고 최근에 물론 기세들이 좋았긴 하나 그래도 꺾였죠. 제가 저번에 포항전에서도 말했지만 포항이 잡을 것 같다. 지금 다시 또 연패를 타고 있고 경기력이 좀 떨어진 대전 그냥 원래 이제 집 나가면은 좀 믿을 수 없는 그 제주 근데 그래도 감독 간의 전적에서는 우리 황선홍 감독이 좋거든요. 8승 2무 6패로 우리 학범슨한테 우이긴 합니다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전이 이 용병 라인들이 좀 빠지고 나서부터는 좀 답답한 감이 여전히 있어요. 초반에 경기력보다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새로 이제 영입한 친구들도 뭐 아직 손발도 다 맞춰지지도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어버로 봤을 때 배당이 또 역배인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.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골은 잘 박아요. 골은 잘 박아. 특히나 원정에서 골 능력 자체들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수비력도 솔직히 뭐 제주가 집 나오면은 답이 없잖아요. 올 시즌 냉정하게 원정에서 클린시트 한 거 2번밖에 없어요. 강원전, 수원전. 나머지 다 골 처먹혔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도 올 시즌에 골을 뭐 못 넣었던 거는 초반에 그 4월달 이후로는 거의 없죠. 리그 경기 내에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둘 다 골 박을 수 있지 않을까 느낌으로 오버 봅시다. 역밴드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